네, 안녕하세요. 초선박사 23회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최현희 의원님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뭐가 많았는데. 하루 종일 기분 일의 연속, 오늘 좋은 일의 기분이 연속이었나요?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리 지르고 막 나가고 막 피켓팅하고 막 국회 일정 전체 보이콧하고 막 그러는데 본회의 오늘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없었던 겁니다. 뭔가 있어야 기억이 안 나네요. 기분이 좋아 어쨌든. 유용 의원님은 좋은 일 없으셨어요? 오늘 회의만 하다 끝났네요. 하루. 오늘 검찰 오늘 환노위 아침에 환노위 예결 소위 그렇죠. 하다가 네. 본회의 하다가 검찰 특위 회의 하다가 지금 이러고 왔습니다. 회의만 하셨구나. 네. 회의주의자. 회의주의를 걷어내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제가 그 국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 오늘 했거든요. 좀 봤어요. 오늘 했어요? 보셨어요? 근데 뭐 환호하던데 박지혜 그러던데 깜짝 놀랐어. 자유 발언 말하는 거예요? 네, 5분 자유 발언. 끝나고 뭔 내용이었죠? 그 앞부분? 기후위기 대응에 아유. 총력을 다하자. 근데 제가 작년에도 사실 8월 28일에 5분 발언했어요.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요? 근데 그때도 제 기억에 국민의힘 없고 텅텅 빈 본회의장에서 저희 순서대로 하면은 왜 다선 의원님들하고 초선 의원하고 그러니까 맨 뒤거든요. 그래요? 네, 그랬는데 오늘도 원래 순서가 우리 당 두 번째라는 거예요. 잘 됐다 했는데 국힘 2명, 우리 당 3명이야. 그랬는데 국힘이 다 보이콧하고 나가는 바람에 먼저 하셨군요. 네, 그나마 뭐 좀 앞에 수월했다. 네. 그런데 박지윤 나가니까 환호하는 거 보고 야 그래도 사람 관계나 인간 관계는 참 잘하시는구나. 제가 사람 관계하고 인간 관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 관계 얘기했다가 오늘 같이 해. 오늘 법률위원장 다니면서 그래. 지난번에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너무 모르겠네요. 밋밋하니까. 네. 좋아. 서로 이렇게 티키타카. 그렇죠. 원래 티키타카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서미아 의원 참 잘하시더라. 맞아요. 서미아 의원님께서 따박따박하는데 아유 진짜. 원래는 서미아 의원님이 5분 발언으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인권위 이슈가 커지면서 이제 반대 토론으로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정말 맛깔나게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목포 사투리. 저희 여러분 그 입장들을 속속 하고 계신데요. 퇴근하니 기분이 좋다. 여름이님, 네, 퇴근하신 거 환영합니다. 저희도 퇴근하고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가 보네. 퇴근해서. 그렇죠. 네. 퇴근하고 초선 박사에 들어오니 기분이 더 좋다 이거. 네. 여러분 여기 빈자리 보이시죠? 아직 입장하지 못하신 김현정 의원님 지금 아마 오면서 또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댓글 잘 보세요. 그러니까 댓글 올려주시고요. 네. 김현정 의원님은 앞에 일정이 조금 길어져서요. 좀 늦게 오신다고 합니다. 지각이라고 하죠. 네. 이용 의원님 저 까칠하시네요. 네. 오늘 우리가 투쟁 의지를 불살라야 되는 그런 또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투쟁 의지를 살리면서 첫 번째 발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난 주말부터 해가지고 그 좋은 소식들이 사실 많았어요. 좋은 소식이 우리 외교 이재명 정부의 외교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은 소식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빛나는 실용 외교,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셨을 것 같아요. 주말에 먼저 일본을 다녀왔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갔는데요. 미국 정상회담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나려고 하니까 사실 너무 많이 좀 뭔가 불확실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으로 좀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좀 불안한 마음도 사실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그 회담이 새벽 1시 몇 분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저도 약간 어떤 행동을 할까 트럼프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계정에 메시지가 올라오더라고요. 뭐 트루스 계정이 뭐예요? 이럴 수가. 그러니까 X까지는 압니다. 이제. SNS. X 아세요 모르세요? X는 알죠. 옛날 트위터. 누가 뭘 다 알죠. 그거. 그럼요. 근데 거기 너무 무시하시는 거 그와 아니에요? 다른 게 트루스죠. 트루셜 소셜하고 거기서 많이 쓰는 거 새로 나오는 그 그 SNS.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X 더 이상 안 그쪽을 쓰겠다 미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쪽 애들. 트루스. 거기다가 이제 폭탄 발언을 그러니까 본인 계정에 네. 제가 트루스에서 사실 팔로우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래요? 뭐냐면은 그거는 그 사람 메시지 보려고 깔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팝업이 올라오더니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뭐 한국에 이상한 일 일어나는데 나는 모르고 있나? 너무 이상한 메시지가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 의원방에다가 그 메시지 캡처해가지고 소통방에 올렸었잖아요. 영어로 된 거. 영어로 된 거. 네. 급한 마음에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숙청 또는 혁명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의 의견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 뭐 그 사법 처리와 관련한 얘기를 하는 걸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조금 했고 저희끼리는 이게 또 노련한 모 의원님에 따르면 그 트럼프의 협상 전술일 것이다. 협상 전에 이런 거 한 번씩 던져가지고 상대방 기 죽이는 게 특기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도 그 예측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과 미국과는 한미 혈맹이잖아요. 근데 그 국가원수가 예방하기 2-3시간 전에 어떤 의도를 떠나서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는 않은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저희가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 대 국가를 봐서는 결례죠. 그렇죠. 결례인데 네. 그래 돌아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이제 슬기롭게 그리고 꼭 참으면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국익을 확실하게 지켜냈다.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정말 그리고 언어의 마술사신 것 같아요. 저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사실 그 발언을 함으로써 회담장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네. 밝아졌고 그 이유는 왠지 대화가 술술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혹시 가장 뭐 중요한 장면이다 좋았던 뭐 성과 어떤 게 있다고 저는 이제 평가하시나요? 말하고 싶은 거는 저희 지역과 관련되는데 그 수제펜 있죠. 네. 수제펜이 제 지역구 물레동에 있는 수제공방에서 진짜요? 만들어요. 제가 가끔 가는 데인데. 진짜요? 그거 있어요. 그래갖고 뭐 저 집에도 하나 있는데 되게 커요 이게. 네네. 근데 이제 커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큰 자리에 뭐 이렇게 나올 줄 상상을 못했죠. 처음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네네. 그래서 아마 거기가 이제 불티나게 팔리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모나미 그 심을 썼다. 주가가 지금 올라가지고 엉뚱한 데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것 같아요. 심을 모나미 심을 썼대요. 그러니까 심이 그렇지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거 보면서 업체 사이트 한번 가서 해보려고 생각만 계속 했었거든요. 영등포구에 있네. 한번 저희 제가 나중에 네네. 사가지고 이렇게 세 분한테 세 분 플러스 10 계신 분들한테 선물 드릴게요. 진짜요? 근데 아마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제. 이제 품절일 것 아마 같아요. 이제 저거 되게 비싸졌네. 이제 구하기 쉽지 않죠. 이제.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제작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 이제 시간도 오래 걸렸고. 아마 전 세계 뭐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요청 들어올 것 같아요. 이용우 의원님은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 아까 그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써먹으려고 했는데 써먹어버려가지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 때는 그분이 마이바흐 그 차량을 되게 고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잘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은 GM을 타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역시 미국을 그거 배려한 하나하나가 거죠. 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 미국 제조를 우리는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이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고 뭐 모자, 뭐 아가 모자, 골프 퍼터도 골프채, 뭐 다 일직선 해가지고 홍보수석이 또 그 설명을 했잖아요. 그걸 만들었다 그러고 거북선 모여
그러니까 한 거북선. 대통령 중심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 철저히 준비했다. 거북선 저도 그 모형 보면서 제가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아 맞다. 네, 조선해양공학 개론을 들으면요 교수님들이 거북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요? 대한민국 무슨 뭐 민족의 DNA에 거북선의 무슨 그 후예들이다 막 이러면서 사실 그 한국 대한민국 조선소 처음 지을 때 돈이 없고 기술도 사실 없으니까 그 해외에 나가가지고 수주도 해야 되고 돈도 빌려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정주영 회장이 그때 50원짜리 동전인가에 거북선이 새겨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그 수백 년 전에 이런 거 만들었던 민족이다. 우리 배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다. 그런 일화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화를 생각하면서 마스가라고 이제 미국 조선업을 우리가 또 살리는데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득한 게 사실 대미 통상협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저는 조금 우려는 되는 측면도 있어요. 미국의 조선업이 거의 다 망했는데 한화가 또 망한 조선소를 인수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자도 별로 없고 사실 일할 수 있는 노동자도 별로 없는데 그걸 밑바닥부터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런 또 힘든 역할을 우리나라가 맡은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측하지 못한 이제 기습적인 이제 그 요구, 뭐 경제 투자 관련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가 전혀 없었잖아요. 잘 막았고. 맞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평가를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이제 중국, 안미 경중이었는데 이제는 안보와 경제도 이제 미국이다. 그거를 대통령께서 또 그런 브리핑을 비슷하게 하시더라고. 어디 가서 무슨 초청에 간담회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렇게 좀 수용하기 힘든 발언이 하지만도 불구하고 그만큼 미국이 이제는 뭐 이렇게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이제 그때 그 전보다 더 중요하다. 사실은 이제 전략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쓰면서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기회를 얻은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업들이 공장도 많이 짓고 상품도 많이 수출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대미 통상협정이 중요했던 거고 이번에 트럼프가 또 다른 더 무리한 요구를 할까 해서 걱정했던 것인데 그렇지 않고 농축산물 추가 개방 사실 뭐 방위비 증액 뭐 이런 거 없이 그 상황을 근데 또 트럼프는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한국은 더 뭐 협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지만 내가 잘 설득해서 추가로 불만 없이 잘 끌고 가기로 했어. 이런 식으로 설명하긴 하더라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옛날에 그 예전에 판문점에서 회담을 한번 했었잖아요. 미국과 북한 이제 이번 판문점 시즌 2에서 이제 경주에서 맞아. 에이펙에 가고 싶다 뭐 이런 대화도 했었죠. 아마 지금 트럼프도 이제 오겠다고 했고 또 시진핑도 이제 오겠다는 입장이 강한 것 같고요. 이제 김정은도 모르죠. 그래서 진짜 대형 이벤트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주에서. 초대한다고 했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아니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에이펙 들렸다가 시진핑 만나고 바로 이제 판문점 시즌 2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벌써 이미 그날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전략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한국과 미국이 이해 당사자 두 나라가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보인들 이제 테러가 생긴 거죠. 테러가 지금까지 그렇죠. 없었는데. 네. 그러게요. 이번 이거와 관련해서 그 국민의힘의 반응. 국민의힘의 반응 정말 빈손 외교. 예? 그다음에 이제 홀대 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면서 사실은 역대급 외교 참사다 이런 말도 했어요. 외교 참사 최악의 대접을 받고 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는 이번 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어떤 성과랄까요? 중요하게 보는 게 무너진 대한민국의 외교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저 신호탄 쏘아올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이 맞습니다. 짧은 시간에 저렇게 전혀 뭐야 숙청 혁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기죽지 않고 그냥 원래 애초에 준비했던 그 전략과 기조대로 그냥 쭉 간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를 끌고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나중에는 이제 트럼프도 별로 할 얘기 없으니까 이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극찬을 하면서 이제 매듭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흔들림 없이 자기 페이스로 간 거고 오히려 트럼프가 이제 갈짓자 행보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쵸. 그건 국제적으로 외교적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결국은. 저는 대한민국의 무너진 외교 관계에 복원을 처음으로 이제 신호탄을 쏘아올린 짧은 기간에 그 지점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자초했던 국민의힘이 무슨 홀대 받은 게 뭐가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홀대 받은 증거를 어. 찾기 위해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뭐 무슨 얘기하더라고요. 뭐 있죠? 무슨 하우스인가? 뭐 네. 거기에 뭐 초대를 못 받았 그 국빈들로 네. 초대받은 사람들이 머무르는 숙소가 있는데 네. 왜 거기에서 안 묵었냐. 8월달에 매년 8월달에 수리한다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붙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국빈 방문이 아니라 뭐라 하더라고 실무 무슨 정상회담에 그런 맞아요. 식이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가장 또 컸던 게 일본을 먼저 방문해가지고 한일 정상회담을 한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네. 중간에 트럼프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일본과의 관계, 뭐 위안부 얘기하면서 그래서 대통령께서 일본과의 얘기가 잘 됐다. 그 말로 딱 끝나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그 전에만 일본에는 안 가죠 원래는. 일본에 그렇죠. 간 것도 이게 처음이었고. 처음이었다고. 그 이제 중간 미국 가기 전에 중간 틈이 생긴 거 아니야.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미국을 가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본 가면 이거 또 신경 쓰잖아. 근데 그걸 한 거는 아주 타이밍 좋았고 또 하나 이시바가 되게 힘든 입장이다 지금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거를 좀 힘을 실어줬고 두 정상이 이제 한일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딱 3박자가 맞은 것 같아요. 3박자가. 근데 이 지점에서 저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그 2-3시간 앞두고 무슨 소셜이라고 그랬죠? 트루스. 트루스 소셜이라는 그런 트루스 소셜. SNS에다가 그렇게 타국 정상 이제 막 방문하는 그것도 숙청혁명 이렇게 올리는 거는 저는 협상 전술 전략을 다 떠나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결례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방문해서 이러저런 얘기하는데 원래 미국 사람들 스타일이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런 건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계속 막 툭툭 쳐요. 아, 네네네네. 친근함의 표시인지 아니면은 저는 왜 그런 게 좀 너무 좀 굉장히 생각보다 보수적이시네요. 아니 뭐 좀 조심하세요. 기분 나쁘실 수 그리고 있어요. 저기 뭐야 반응이 별로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한 이렇게 예를 갖춰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막 혼자만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 하더라도 타국의 그런 것들 같이 고려해서 이제 한다라는 게 외교인데 그런 것들도 좀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위안부 문제를 꺼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계속 이제 다루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뭐 한국에서 이 문제 계속 이렇게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뭐랄까 좀 뭐 못마땅하다라는 뉘앙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거기서 꺼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외교적 언사라든지 그 정상회담 과정에서 외교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는 이런 토크에서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제 한미 관계라는 게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100% 다 이렇게 그 뭐 올바르고 타당하고 이런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편으로 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좀 저는 필요하다. 오히려 건강한 한미 관계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제 그 얘기 꼭 트럼프 하고 싶었습니다. 주변에 채널에서 예. 트럼프 들어라. 세계적인 방송 아닌가요? 영어로 해주세요. 트럼프 주변에 있는 인사들이 네, 어떤 맞아요. 우파 보수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제 인식이 옛날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비서실장 한 라인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통령실 비서실장, 거의 비서실장 해서 이번에 그 트루소셜 그 건이 터졌을 때도 비서실장 간에 급하게 통화를 해가지고 2시간 전에, 1시간 전인가, 30분 전인가 만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언론에 보면 만나가지고 그 비서실장이 대통령한테 팩트를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우리 민주부대에서 얘기했을 때도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얘기 안 하고 오해였다 막 그런 식으로 푼 것도 이제 그런 이제 물밑에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조율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쪽에 있는 국민의 의원들이 거기 가가지고 맞아요. 잘못된 의원외교 정보, 한다고 가가지고 내란 그 비상 시국 때도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거기 가서 외교 당국에 잘못 입력을 하고, 그거 뭐 친중이니 뭐 좌니, 근데 요번에 그런 게 많이 이제 완전히 이제 불식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 요번 한미 정상회담은 참 한 획을 그었다고 좀 봐요. 네, 저는. 네,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진가를 있는 그대로 다 확실히 이렇게 보여주는. 딱 만나서 대면으로 뭔가 협상하실 때 확실히 자신감이 있으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정치 테러를 당한 경험도 있었잖아요, 둘이. 그래 그런 것도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인 교감도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저는 뭐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협상에 대한 아쉬운 점 말씀하셨는데, 그 한일 협상은 처음에 결과를 딱 보고 나서는 제가 이제 광복절 바로 근처여가지고 네. 그 전에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도 다녀오고 그래서 더더욱 사실 그런 이제 여운이 좀 있는 시기였는데, 그에 대한 좀 새로운 메시지는 없어서 오히려 이제 기존의 합의를 모두 존중하겠다는 식의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라서 뭐 그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들도 좀 있으셨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근데 향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실용주의 외교 다 실용주의잖아요. 결국에 이제 이념이나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국익을 본다고 했는데, 아마 최근에 와서 뭐 광복절 메시지 떠나서 요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돼서 일부 이제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 목소리를 냈잖아요. 이제 지금은 그렇다 치지만 향후에 아마 국정과제 중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풀어갈지.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퍼주기 아니냐, 아니면 과거사를 이제 뭐 몰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마 우리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거에 대한 운신의 폭이 줄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용주의 외교나 실용주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책의 뭐 국내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정확한 뭐 있잖아요. 그건 지점이나 방향 그리고 어떤 한계,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내부에서 갈등이 생길 거라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게, 청와대로 한번 그것도. 모시고. 말씀하셔요. 네. 제가요. 대통령님 보고 계시죠? 네, 한번 초대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동안 이제 정부의 국가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쌓여가고 있으실 텐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말씀드리고 마음 풀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 궁금한 게 대통령님한테 이렇게 보내면 보시나요? 답변 안 오죠? 네. 여기서는 언급할 수 없죠. 네, 뭐 하트가 온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못 받아봐가지고요. 네, 저희가 김현정 의원님이 혹시 펑크 낼 때를 대비해가지고 제가 길게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서두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엄청 화내고 단체로 다 퇴장하고 피켓팅하고 앞으로 국회 일정 거의 다 보이콧한다 하잖아요. 그 원인이 된 인권위원회 얘기 이용우 의원님이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인권위원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추천을 하는 그 단계인데,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을 이제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2명의 선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 명은 이상현이라는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또 한 명은 우인식이라고 하는 변호사, 이제 2명을 국민의힘이 추천을 했고 추천한 건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래 이런 기관의 어떤 그 위원들 추천할 때 국회 몫으로 추천할 때는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사실 후보로 내세운 그 정당의 의견을 대체적으로 존중해서 국회에서 이제 의결을 하는 게 일반적이어 가지고요. 웬만하면은 다 그냥 통과하는 게 의결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오늘 저 국민의힘에서 이제 후보자로 내세운 2사람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상현 교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밝히는 결단, 헌재 결정은 원천무효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아이고, 윤석열의 정신적 지주시겠네요. 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우인식 이 변호사라는 사람은 그 25년 3월 7일 400여 개 구단체와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정의와 양심의 외침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내란 세력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이런 그런 전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빼고 뭐 정말 매우 보수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행태들 언동들이 있었다 이런 거 다 빼고 저는 이 2가지만 딱 주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을 국회가 전체적인 총의를 모아서 이 2사람을 국회 몫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국가를 대표하는 인권위원으로 선출합니다. 임명해 주세요. 이거는 도저히 양심 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부결이 됐어요 결국. 도저히 아니 자격이 최소한 있는 사람을 이렇게 후보자로 내세워야 우리도 웬만하면 존중하지 그 정도를 넘어섰다. 그래서 부결이 되고 나서 우리 우원식 의장님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추천하는 건 국회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제 그 부결 직후에 발언을 또 하셨잖아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이런 거를 국민의힘은 왜 이런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동떨어지고 오히려 정반대의 판단들을 하는지 이게 사실은 정확히 국민들의 어떤 인식하고 이제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왜 우리가 그 내세운 사람을 부결시켰냐 이러면서 바로 법안 처리도 안 하고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거 다 세비 받아가지고 다 국민들이 본회의장 와가지고 꼼꼼하게 법안 검토해서 의사결정 해가지고 이게 법안 처리하라고 그거 했는 건데 껐뜨가면 안 나와요. 그냥 나가버리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부결되니까 바로 삐져가지고 퇴장해버리고 저기 로텐더홀이라고 그 앞에서 농성 들어갔다는 거죠? 저는 농성까지는 못 받고 계속 기자회견 하고 있더라고요. 아, 기자회견 뭐 그런 방식으로 막 항의하고 심지어요. 원래 본회의 끝나고 3시 넘어서 우리 환노위 그 예결 소위를 다시 속개하기로 됐었는데 이 상황 때문에 다 보이콧. 그러니까 국회 일정 전체 다 보이콧이라고 국회 업무 혜택 막 이렇게 통보가 와가지고 결국 환노위 예결 소위도 못했어요 오늘. 여가위도 못했어요. 국방위도 못했다 그러는 거. 다 못하고. 올스톱.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상식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국회에서 정확하게 이제 의결을 한 건데 그거 가지고 또 민주당이 독재를 하네 이러면서 뭐 완전히 일손 다 놓고 그냥 할 일도 안 하고 직무유기하면서. 참 이게 뭐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있었죠, 그죠? 그렇죠. 네. 네. 아니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잖아요.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당을 떠나서 이제 건강한 보수의 목소리를 낸다거나, 또 진보의 가치를 한다거나 뭔가 어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것도 탄핵에 반대하면서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들 2사람을 추천했다. 근데 거기가 친윤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윤 지도부가 한 거예요. 친윤 지도부는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 반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은 결국은 정당 해산, 정당 해체, 또 소멸 말고는 방법이 없다. 결국은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다. 저는 보고 요번에 인권위 사태 왜냐면 왜 퇴장을 해? 아니 웬만하면 민주당이
반대하겠냐고. 독재 정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웬만한 저한테? 민주당이 반대를 하겠냐고. 그냥 정당 추천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것 오늘 그 뭐 옛날 안창호 위원장 했을 때 인권위 전원 통과한 거 있죠.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아 맞아요. 그걸 오늘 네. 보니까 5개 기관, 대검, 공수처, 국수본, 국방부 등에서 모두 이의 없이 수용했다. 그래서 난 그게 뭔 말이지? 그래서 거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 수용해가지고 뭘 하긴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래서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하자는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의견서를 그 냈죠. 당시 지금 현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 온민경 상임위원이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사퇴 촉구했고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오늘 5개 기관에서 모두 이의 없이 수용돼서 이게 어떤 의미지? 아 그걸 모르시군요. 나도 자세히 못 처음 봤는데 들었어요. 네. 그걸 보고 수용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사기관들이 이게 언론적인 의미에서 뭐 그런 건 불구속 재판 원칙 그거를 네. 이제 언론적으로 수용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25년 2월 10날 이제 그때 25년 연초부터 윤석열에 대한 체포. 그 인권 침해를 그렇지. 걱정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이 무슨 사인이에요? 핍박받는 사인이냐고. 그러니까요. 최고 국가기관이잖아요. 아니 국민들 인권이 파괴돼가지고 침해돼가지고 거기 손해배상 청구 수송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국민들의 인권 수천만의 국민들의 인권이 진짜 침해되고 네. 그 내란 일으킨 어떻게 윤석열 어떻게 인권이에요? 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그래서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5년 2월 10날 그 긴급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 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건 심의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주문을 의결했어요. 자 제목만 보면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 침해 방지 대책. 인권 침해 방지 대책. 이러면은 일반 국민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그렇죠. 대책을 네, 네. 권고했나? 윤석열의 방패로 동원되고 네. 있는 사병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인권위원회는. 계엄과 내란으로부터 피해를 인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어떤 거를 대책을 마련해서 권고했나? 들여다보면은 1번 헌법재판소장에게 주문하는데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법무부 장관 박성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등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하여 남용 인정 시 조속히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두 번째 서울중앙지법 25 형사부 이 지기현재판부죠.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게 이제 주문하는데 대통령 윤석열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아니 근데 저거는 네. 사실 2월 달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다 지금 지나간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표명한 걸 지금 수용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걸 지금 또 가져오셨는지 결정문을 굉장히 신기하네요. 최현일 의원님이 그 얘기를 하실지 어떻게 알고? 이거 제가 선정한 주제예요. 아 거기까지 거슬러 살죠? 올라가시려고 그랬어요. 아니 거기까지 거슬러 아, 예. 올라가시려고 그랬어요. 그 세 번째가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주문하는데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형사법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한다. 뭐 이게 진짜 이게 얘기들을 뭐. 근데 이게 그 계엄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 할 일이 얼마나 없으면은 이렇게 지난한 논의가 그때 엄청 반발이 많았거든요. 인권단체랑 뭐 등등. 네, 네. 근데 이런 주문까지 그 직접 못하게 해버렸어요. 하려고 네. 그 또 인권위 건물 점거하고 그랬잖아요. 네. 저희 의원님들도 가시고. 그래서 그때는 못했어요. 한번 못했는데 무산됐었는 다시 한 거죠. 25년 1월 달에 그 한번 시도했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12.3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행위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헌법에 위반되는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 타당 결론 이런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담으려고 했다는 거고 근데 안 되고 2월 10일 날 이런 허무맹랑한 결정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권고를 수용할지 말지를 내부 기관들에서 이제 고민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렇게 아이고. 원칙적인 거니까 그냥 그래 이렇게 한 건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근데 그 결정 자체가 네. 국가인권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뭐 부결시킨 것이 저는 정말 잘한 결정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네. 하려고 이제 이것까지 끌어온 겁니다. 그러게요. 아이고. 이런 심란한 일들을 네. 벌이는 국가인권위원회 두 번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어떤 거를 보면은 중립성과 독립성과 여러 가지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골고루 이제 추천해가지고 구성하는 건 맞는데 이런 극악한 행태들을 벌이는 자들이 인권위원이 되니까 이런 뭐 사단이 나기 때문에 구성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제 국민의 어떤 상식적인 시각에서 최소한 상식적인 네. 그런 그러니까 그 국가관이나 잘라버린 거 이제. 가치관에 있어서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나와야죠. 그 말을 하는 순간 네. 네, 저희 네. 공사다망하신 네, 아니 그래서 김현정. 아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송원석 원대가 앞으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네, 그거 취재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네. 한대 네. 네. 한번 그러니까 처단하고 인권위원장이면 오시지 그래서 송원석 대표님을. 아니 그리고 우리 또 이용 의원이 김문수 된다고 그랬는데 또 틀렸네. 100%. 아 그러니까요. 저희 최현일 네. 의원님 발제로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저희 저한테 네. 저희 그 이거 보면서 저도 바로 제가 저희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단텔방에. 저는 이제 장동혁의 배팅. 그러니까 원래 친한에서 친윤으로 변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 때 사무총장하고 또 한동훈 당대표 할 때 수석 최고위원 했던 친한이 그러니까. 탄핵 국면 때 친윤으로 갈아탔는데 그 이분이 보니까 판사 출신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놀랍게도. 저는 이번에 판사 출신이라고 처음 알았어요. 아 이번에 하셨어요? 네. 그래요? 나 몰랐어요. 전혀 아니, 그 판사할 때 판결할 때 뭐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 의혹이 있어. 그렇게 안 보이셔가지고 예, 그래서 본인은 이제 전환길 한동훈이 아닌 전환길을 선택하겠다 해가지고 지명직 최고위원은 아마 전환길로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딱 보면 왜 김문수 이제 후보가 안 됐을까 보면 김문수는 친윤의 이제 결이 좀 달랐잖아요. 그 당시 한덕수 후보로 이제 교체하는 만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빈틈을 장동혁이 잘 파고들었다 했고 친윤의 대표 주자로 본인은 이제 커버링 해가지고 결국은 역전을 했다고 보는데 거기 보면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가 맞습니다. 앞섰는데 당원이 80%였잖아요. 당원에서 많이 앞섰더라고요 보니까 장동혁.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60대 40.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졌는데 네. 여론조사에서 많이 졌는데 그래서 여기 국민의힘 거의 핵심 당원들 분위기는 아직도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은 여론과 멀어지는 이제 극우 정당의 길로 간다는 거를 아직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직도 사건이죠. 친윤의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랬고요. 결국 이제 장동혁 이 국민의힘은 결국 윤 어게인 정당으로 이제 낙인을 스스로 찍었고요. 뭐 이제 서울구치소에 이제 수감된 윤석열을 이제 조만간 접견하겠다고 뭐 얘기하고 아니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산적한 국정 과제와 민생 뭐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정당 해산. 저는 정당 해산도 뭐 가능하지만 나는 이 당이 분당이 될 거라고 좀 봐요. 최근에 엊그저께 보니까 뭐 바깥- 찌라시가 돌았어요. 뭐 한동훈 신당. 아, 창당한다. 저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게 오늘도 보니까 그 최고위원 중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당을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친한 그 패널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조치를 하겠다. 예? 그리고 나갈 사람은 아, 나가라고 그래요? 아. 나가라고 장동혁이 얘기를 또 선거기간때 얘기했고 그러면서 아마 발빠르게 아마 찬탄파 중심으로 새로운 당이 뭐 생기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정당 해산을 하든 분당을 하든 저 당의 수명은 이제 조만간
끝을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근데 신당 생각합니다. 창당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그러니까 하던데 이제 저희 이것도 한번 내기해 볼까요? 저희 개혁신당 있잖아요. 개혁신당. 바깥에 있잖아요. 개혁신당. 그게 아니라 이제 개혁신당하고 기자들이 10월 창당설 그 밥글해 갖고 막 보내주던데 뭐 그거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이가 그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쫓겨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하고 한동훈이 아주 앙숙이잖아요. 앙숙. 이제 앙숙이 그래서 되셨죠. 이번에 또 김문수 또 지지한 듯한 거 해가지고 더 앙숙됐을 거 아니에요. 원래 둘이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전환기를 선택하던데. 당대표랑 수석 최고위원 때 둘이 런닝메이트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무총장도 시켜주고 그런데 완전히 갈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만두겠냐고 한동훈 친한계를 다 출당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정말 그 한동훈이가 정말 새로운 보수를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창당하는 게 아니라 등 떠밀려 쫓겨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1차에서 장동혁이 됐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표가 그러니까요. 급격한 수긍. 네. 아무튼 정말 걱정되는 게 지금 그 장동혁 당대표 되면 정말 윤어게인 뭐 완전히 그게 다 예상이 되고 정말 저기 구구 강성 그 기조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기조를 더 강화시키면 강화시켰지 또 타협하거나 그런 모습은 절대 안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또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뭐 하겠죠. 정청래 대표께서 난을 보냈더라고요. 난도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냈어요? 보냈다고 기사 나왔더라고. 그리고 악수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근데 윤 어게인 정당이 됐고 내란을 극복해야 되는데 저런 당의 장동혁 대표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약간 너무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맞겠구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악수 안 한다 그랬지 뭐 난 안 보낸다는 얘기. 그 장동혁 그 이제 대표 선출되고 일성이 이재명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일성으로 예, 너무 헛소리를 흥분하신 것 했죠. 같아. 네? 너무 흥분한 것 같아 그 순간에.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장동혁 대표 만나자 또 제의를 했죠. 음. 이게 그냥 확 대비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손잡고 확 끌어내리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 내란 정당의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여전히 그 계엄과 내란의 미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제 지금 자기네들이 폭망시켜 놓은 대한민국 빨리 회복 성장시키겠다고 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자기가 끌어내리네 만에 이런 소리를 하는지 나는 도대체 난 그거 충격적이었어요. 전환기리가 시킨 거죠. 정세 인식이 완전히 지금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전국 인식이라든지 완전히 잘못 틀려먹었고 와 정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친윤의 상징이었던 이제 권성동 오늘 이제 특검 피의자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덕수 또 전 총리가 이제 오늘 또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서 행정부의 한덕수 그리고 당권을 갖고 있던 권성동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걸 보면 이미 윤석열 친윤을 상징하는 국힘은 이미 껍질만 남은 의미가 없는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고 이미 대선 때 받았지만 본인들끼리의 그 안에 그들만의 리그에서 뭐 그런 뭐 장동혁 후보가 나왔다 뭐 했다 해서 그게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겠어요? 저는 아니라 봐요. 쇄신했어야죠. 쇄신했어야죠. 그렇죠. 지금 뭐 오히려 더 소수의 극렬한 지지자들 그냥 품속으로 그냥 다시 후퇴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정당이 된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저희가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예산 결산 그 입법 뭐 법도 통과시켜야 되고 할 일들이 많은데 지금 이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할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뭐 난을 지금 뭐- 보낸 뭐 그 마음도
뭐 축하한다는 그런 뭐 그냥 평소에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강대강 대치가 이제 더 예상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당은 우리도 강이에요. 예? 우리도 그 내란 종식에 강해서 강력한 당 대표를 표방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자하고 국민의힘 지지자가 더 완전히 딱 양쪽으로 일단은 이제 더 이제 갈라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결국 중도 싸움인데 그 중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뭐 여야 간의 형식적인 억지로 하는 협치 그거에 기대 갖고 뭐를 할 거를 양보하면서 뭐 이렇게 차선을 선택하고 이런 방법보다는 네네. 우리가 약속했던 그 내용들이 국민들을 있잖아요. 보고 민생이나 가자. 뭐 예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박따박 해나갔을 때 중도층의 지지를 네네.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네. 방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쪽에는 타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극우적으로 가고. 우리 따박따박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네. 뭐예요? 김현정 의원님의 3대 특검법. 네, 네. 개정안. 네, 이거 어제 그 3대 특검법 개정안 이제 그 발의하고 이제 저기 법사위에서 이제 소위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게 3대 특검에서 요구한 내용을 반영한 거예요. 3대 특검에서. 그래서 3대 특검에서 지금 워낙 지금 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고 수사할 내용들은 많고 윤석열, 김건희, 국민의힘은 수사에 협조 안 하고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인력과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는 그거를 하나 더 생겨 30일씩 더 늘리는 그러니까 30일을 반드시 30일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특검에서 요구하면 늘릴 수 있게 하는 게 현재 30일인데 그걸 60일로 두 차례에 걸쳐서도 요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 이제 그 파견 검사하고 파견 공무원 숫자도 인력도 좀 늘렸고 또 하나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분리방해능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수하거나 또는 그 수사에 적절히 협조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도 지금 넣어가지고 수사의 실효성을 좀 담보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공소 유지가 특검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를 파견 검사. 그 검찰에서 파견난 파견 검사도 공소 유지가 가능하게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거를 좀 반영한 것 같은데 특검보하고 특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 기간이 끝나고 재판을 이제 그 기소가 돼서 재판 단계로 들어가면 재판이 되게 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로 이제 변호사 하다가 이제 일로 파견 나온 사람들이라서 생계를 이제 또 가서 변호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소유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파견 검사들이 할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필요한 절차상의 보완이네요. 네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사 기간이 끝나면 미완료된 수사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국가수사본부 그쪽으로 그 인계를 하되 대신에 특검의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해라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그 주요 내용들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의견을 국회에다가 또 제출을 했어요. 예, 3대 특검에서 다 했습니다. 네,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하는 측면도 있고 네. 그 아까 특검보의 공소유지에 좀 현실적 어려움도 말씀하시면서 했는데요. 사실은 원칙은 특검보로 오면은 공소유지가 끝날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왜냐하면은 파견검사면은 검찰 아무래도, 소속이에요. 좀 믿고 맡기기가 좀 불안한 면이 그렇죠. 없지 않아 있어서 특검보가 그런 것까지 쭉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당에서 3대 특검법 특위 전현희 이제 수석 최고위원하고 김병주 또 최고위원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의원들이 한 50여 명인가를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게 특위가 뜰 때만 해도 아니 3대 특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근데 지금 특검법 특위가 하는 거 보면 법 개정했죠. 수사일들이 아까 김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거 좀 우리가 입법적으로 지원했죠. 여러 가지 의혹들. 또 혹시 이제 특검이 아무리 하더라도 이분들이 뭐 초인적으로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놓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이나 정무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래서
참 당이 진짜 효능감 있게 잘하고 있다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특히 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새로운 의혹들이 뭐 화수분처럼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강복권 띠지 네. 분실 사건. 네. 그것도 이번에 이제 거기에 추가했어요. 추가했고 또 그 MBC랑 YTN 경영 간섭하고 그러니까요. 그 탄압한 또 의혹이 또 새로 있어서 그것도 추가됐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거기에 추가됐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와 관련된 것들은 앞으로도 더 추가될 원래도 거예요. 많은데 네. 지금 16개에서 네. 지금 뭐 한 20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예, 예. 마약 사건 외압 의혹 같은 거는 사실 그래서 수사를 지금 거의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저희가 따로 우리가 그 상설 특검을 통과시킨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상설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네. 이걸 이제 대통령실에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맞아. 네, 너무 많아가지고 특검 수사에 사실 보완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또 뭐 반대 측에서는 뭐 특검하고 여당하고 짝짝꿍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더라고요. 뭐 특검 왜 의견을 그러니까. 내면 우리가 들어줘야 되냐. 정치보복이라고 이렇게 특검 기간 연장하고 하는 게 내년 지방선거용이다. 그래서 세상 기간 늘리려고 하는 거를 특검이랑 우리 당이 짜고 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대요. 아니 그런 일들이 있을지 우리가 알았냐고요. 최은희 의원님, 네. 정치보복이에요? 정치법 아니죠. 근거를 대세요, 근거를. 정치 복원이죠. 아 정치 복원. 네, 잘했어요? 네. 역시 언어의 마술사. 아니 오늘 컨디션이 좋아. 아니, 그러네요. 아니 어떻게 이게 정치보복이냐고. 아니 권성동이 그 정말 통일교회한테 뇌물 받고 우리가 그럴 줄 알았냐고. 네, 당원 집단 가입 이거면 정말 엄청난 중범죄잖아요. 이 사실이면 불법 대선 자금에 정당 민주 훼손에 이런 건데 뗄랑 압수수색 한 번 했잖아요. 우리 이재명 당시 저 대통령님 대표 시절에 367번 압수수색했잖아요. 한번 그 중에 뭐 한 10분의 1이라도 좀 압수수색 당하고 정치보복이라 하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치보복 얘기할 때 그냥 우리는 그대로 그냥 그걸 뭐 하나하나 일일이 대꾸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쟤네가 했던 얘기면 그대로 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죄 없으면 수사 받으세요. 예. 죄 없으면 수사 특검 받으세요.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예. 그리고 정말 우리는- 주옥 같은 명언이 많네.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다 내려놓겠다. 서약서까지 다 썼잖아요. 그렇게 결기 있게 했는데 뭐 그 압수수색 한 번 들어본 것 같고 뭐 자꾸 정치보복이라 그래.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요. 잘못한 게 많은 거죠. 사실 이걸 통해 가지고 드러날 후가가 수사를 통해 드러날 일들에 대한 후가가 걱정이 돼서 미리 저러는 거 아닌가.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그 맥락도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내란 뭐 김건희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보수의 특히 강성 구구 보수 지지층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또 그렇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그렇게 또 반대쪽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만 너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지만 그와 동시에 예산이라든지 민생 법안 특히 코스피 5천을 위한 그 힘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효능감을 딱 보여줘야지.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참 잘했다고 하시잖아요, 국민들이.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병행으로 성과를 내므로 인해서 저쪽에서 쓰잘데기 없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완전히 눌러버려야죠. 국민들 다 아세요. 정치보복 프레임 그 헛소리라는 거. 다 아시고 이게 한덕수 지금 아직 이제 영장 발부 여부가 아직 뉴스에 안 나왔죠. 근데 몇 시에 들어갔죠? 그렇게 그 자기 결백하다고 막 결사 막 계엄 반대하고 이랬다라고 하는데 이제 다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는 국면이고 심지어 6개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마당이에요. 김건희만 하더라도 3, 4년 동안 손해 쥐고 있다가 무혐의 처분받은 기존 검찰의 행태에 비춰보면은 특검 발족하고 41일 만에 구속이 돼 버렸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특검의 가장 정점은 내란에서 김건희의 역할을 계엄과 내란에서 김건희의 역할을 규명하는 게 저는 가장 정점이라고 보고
분명히 지금 김건희와 관련된 특검의 어떤 혐의 확인 그 보도 사실들을 쭉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요. 다 이게 확인되는 과정이에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과연 계엄 내란 과정에서 김건희가 아무런 역할을 안 했을까? 아니면은 윤석열보다 더 근본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건 당연하고 12월 4일 날 안가회동 4인방. 근데 거기에 이제 법률비서관이 추가로 동석했다는 게 또 확인됐고 12월 4일 안가해동 파헤치는 거에 대해서 사명감을 느끼시고 그 법률비서관이 주지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이에요. 후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정말 특검이 발족이 안 됐으면은 역사에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특검을 통해서 그나마 국민들한테 이제 이렇게 죄상이 낱낱이 이제 좀 하나씩 둘씩 드러나는 마당인데 이 한참 해도 더 한참 해야 될 이 사건을 이거를 빨리 적당히 하고 묻어두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이런 중대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뭐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이 압수수색 당하고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다 봐주기 수사 그런 것 때문에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네. 총리가 막 뇌령 공범 혐의도까지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지경인데 무슨 거기서 무슨 정치 보고 프레임이 나올 게 어떻게 정치 검찰의 민낯을 저희가 네. 똑똑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3대 특검 관련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원내대변인 오늘 하면서 기자들한테 너무 많은 전화를 받아서 내가 이용 의원한테 아까 내가 팩트를 좀 확인해 달라고 했거든요. 네, 이건 네, 좀 네. 명확하게 정리를 좀 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뭔가 검찰 개혁 관련해서 당정 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은데. 원래 기자분들이 갈등을 좋아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성호 장관님께서 어제 이제 예결위 질의에서 답변하는 답변한 과정이라든지 거. 또는 특위에서 하는 얘기들 이런 게 약간 서로 의견 틀린 것들이 있거든요 일부. 근데 그거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그 얼개로 정부조직법을 9월 25일 본회의에 처리한다는 건 이미 확정된 거고 그거 맞죠? 그건 네. 당정 간 이견이 없는 거고 다만 서로 이제 검찰 사법과 관련된 의견들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나 당 지도부가 서로 이렇게 만찬해서 그 발표했듯이 그거는 차근차근. 수기와 공론화, 네. 그러니까 당정대와의 논의 그리고 의총 뭐 그 당 논의나 국민들 간의 전문가들 간의 수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게 만들겠다.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마치 막 그 시작도 하기 전에 뭐 정부조직법조차도 개정 이래도 못하는 거 아니냐는 식의 우려 그런 우려까지 그런 나오고 질의가 있는 많이 왔어요. 상황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오늘 여기 우리 거기 특위 네네 간사 간사시거든요, 검찰개혁 간사. 특위 그래서 간사. 직접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면 다 토스하셨어요? 기자들 전화 오는 거 이용우 의원님한테? 아니 내가 답을 딱 그렇게 해줬지. 그렇게 하셨어요? 네. 오늘 명쾌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오늘 또 민영배 의원께서 같이 기자회견에는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서 약간 또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시라고. 빨리 정리해 주세요. 네. 왜 또 대충 다 정리한 거 또 이거를 다시 그래 재밌잖아요. 이게. 어제인가요? 그 정성호 장관님 페북에 쓰셨어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건 나는 그걸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당정이 하나가 돼서 그건 해내겠다. 뭐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냐 행안부에 두냐 뭐 이런 아주 그래 검찰청이란 표현을 그대로 쓸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왜 그래서- 얘기를 안 하세요 빨리?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만찬을 겪고 만찬 당일날 이제 우리 그 수석 대변인께서 브리핑하고 다음날 정청래 대표님 의총에서 또 발언하고 이런 내용들이 그 당정대 간에 이제 합의 소통된 부분들을 이제 압축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요지는 9월 25일 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라고 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요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발표한 내용 그대로 당정대 아무런 이견 없이 갑니다. 그러면 검찰청을 폐지하면은 검찰청이 기존에 담당했던 수사 기능과 공소 기능 중에 일부 공소 기능은 이제 새로운 어떤 기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기관을 갖춘 공소청, 이런 공소청을 새로운 기관으로 만들어내는 제정하는 법안이 필요하고 또 검찰이 기존에 했던 일부 수사 기능
그러니까 수사 기능 대부분은 경찰이 하고 있지만 일부를 검찰이 기존에 여전히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떼가지고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이걸 또 신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신설 법안을 하나 또 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담아서 정부조직법에 이제 담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검찰청이 폐지되는 내용,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에 담아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는 당정대 간 아무런 지난주 이후 지금까지 앞으로도 전혀 이견이 없고요. 그다음 2단계 작업으로 추석 이후에 정부조직법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검찰청이 폐지되는 구체적인 내용과 공소청 신설과 중수청 신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신설 법안들은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만드는 거니까. 예, 품이 많이 네. 들어가요, 사실. 네. 지금도 우리가 막 열심히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 자꾸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되고 또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정대가 이 지점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수기하고 충분히 내부 논의하고 국민적 공론화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추석 이후에 2단계로 이런 부분들은 후속 입법으로 처리하자. 여기서 이견이라는 게 등장할 수가 없는데 이제 오늘 걸쳐서 정성호 그 장관님께서 이러저런 말씀을 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그렇죠. 내부 논의들을 하는 부분이고요. 맞아요. 지금 확정된 어떤 것도 없는 마당에 확정된 상태에서 이건 우리하고 다르네 이렇게 이제 이견을 노출시키는 것은 조금 언론이 앞서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원보이스 내기로 한 기조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특위랑 당정협의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중에 당정협의 하고 그 기본적인 내용들 다음 주 초에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다음 주 중에 정보조직법 발의하는 그 일정까지도 이제 원내에서 제가 하기로 바로는 확정이 됐다라고 하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런 흐름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이제 워크숍 있잖아요. 내일 의원 워크숍이 있죠. 내일인가요? 네네. 내일 때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내부 논의가 있겠죠. 각 분과별로. 예, 앞으로도 할 일이 많으니까 뭐 국민의힘의 목리에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갈 일만 남은 것 같고요. 보니까 지금 한덕수는 3시간 반 동안 그 구속 적부 심사를 받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네요. 아마 오늘 밤 서울구치소요? 네. 거기 누가 있죠, 거기? 거기 윤석열하고 이상민 아, 뭐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겠네. 오늘 밤 안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정말 뻔뻔함과 그 아유 그러니까요. 또 구속이 모렴치함은- 될 것 같으니까 막 말 바꾸기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협조적인 자세로 막 저자세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말바꾸기하고 이증하고 결국은 막판에는 그 본인의 그 내란 혐의를 벗기 위해서 대통령 출마라는 피난처를 대통령으로 삼았던 그 아주 극악무도한 혐의자 아닙니까? 정말 용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막판 말바꾸기가 자기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잡은 거고 오히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 꼭 다시 한번 하고 싶은 게요. 오늘 본회의 처리된 부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이 없는 그 2명에 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용인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계엄과 내란에서 분명하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그렇죠. 반인권적 행태를 하는 인권위원이 어떤 일들까지 벌이는지 이런 저는 역사의 국가인권위 역사에 이런 아까 그 제가 설명해드린 그런 결정들이 나왔다라는 권고가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 치욕적인 일이죠. 국가인권위 역사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성적 평가로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상현 교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단체에서 뭐 아까 그런 계엄과 내란을 두둔하는 이런 성명도 발표하고 했었고 우인식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꼭 짚고 싶고 국민의힘 경고합니다. 똑바로 추천하세요. 그리고 빨리 업무에 복귀하세요. 세비 받고 직무유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이용 의원님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경고하셨어요. 아 그래? 네. 오늘 경고라고 규정해. 경고 이용. 큰일 나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왜 추천을 저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내란과 어떻게 그런 사람만 골라서 오는지. 아니 그래서 내란 정당인 네, 거예요. 내란과 그러니까. 뭔가 연루돼서 뭔가를 언행을 하지 아. 않으면 추천 안 하는 거야. 네. 내란 정당이기 아니 그래서 때문에. 그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지난번에도 2명 데려왔는데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 기독교회라는 그런 기독교 집단과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 쪽에 법률 대리했던 사람들의 모임에서 이렇게 양쪽 그룹에서 한 명씩 해주기로 했다 이런 이면 합의설이 돌고 있더라고요. 큰일 났네 그러면 이게 부결돼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또 구해야 돼. 이러다가 김계리 변호사 나오는 거 아니겠죠? 근데 아까 지명직 최고위원 전환길 시킨다는 게 사실이에요? 안 한다고 문자 보냈다는데. 아까 전환길이. 최현일 의원이 그래서. 그거 보기 전에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참 흥미진진합니다. 네, 오늘 썸네일 보이시죠? 국힘 당대표 전환길 당선. 네. 예, 씁쓸한데요. 오늘 그래도 자 분당 네. 내기 한번. 아 분당 저는 안 된다. 아, 저는 뭘. 분당까지도 갈. 하반기 분당. 아유, 간다. 저는 뭐 분당까지 할 깜냥이 안 되는 깜냥이 안 분들인 것 된다. 같아요. 하반기 내지는 내년 저는 초. 분당할 것 같아. 추운 들판에 나가서 살아본 경험이 없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절대로 또 분당 틀리겠구만. 안 할 거다.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출당 당하기 전에는 안 할 거다. 못 틀리겠어. 예, 이 또 내기에 귀추를 주목하면서 저희 오늘 초선 박사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초선 박사. 잘 보셨.